첫 번째 제가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3년 동안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국가는 국가답게 대한민국이 이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도정을 해왔습니다.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왔던 국가유임사무의 현장 관리 감독 전달자로서 도정의 업무는 도정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지방자치 시대의 도정이라고 저는 도정으로서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산시에는 우리 시장님을 직접 시민들이 뽑아 놓으셨잖아요. 이것을 인명적 시대의 유계질서상의 관리감독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위가 크다고 그래서 그것이 더 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주권자가 선출한 그 결정이 제일 큰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논산시에서는 논산 시민 여러분이 자기 대표자와 정부, 논산시라는 정부의 지휘자로서 논산시장을 뽑았으면 시장님이 이 속에서 책임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인명적 시대처럼 누가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럼 돈은 뭘 해야 되냐? 이제까지 국가유임사무에 대한 전달, 관리, 감독자로서의 도의 업무가 아니라 도라고 하는 광역행정이 왜 필요했는가를 찾아내고, 정말로 필요 없다면 그러면 광역행정 없애든지요. 지금 이제 국가가 있고 광역행정이 있고 기초행정이 있는데, 정말로 이 국가 운영 체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 더 검토를 해보자. 대한민국 지금 그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까지 이 대통령이라는 임금님이 통치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권자가 임금님이 되는 시대가 민주주의라 한다면, 주권자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행정단위를 직접 선출을 해서 뽑아놓은 단위가 국가라는 대통령의 범위가 있고, 도지사라는 광역범위가 있고, 시군이라는 기초범위가 있다면 각각 어떤 일을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느낀 건 600년 동안 내려 이어져 왔던 중앙정부와 국가가 다 정하고 그냥 현장 감독자로서 도의 업무라 한다면, 저는 그 업무에 머물지 말아달라고 우리 도청 공직자들한테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시군이 자율결정력을 존중해라.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는 도의 광역행정적 수요의 입장에서 도가 해야 될 일은 도가 정말로 중앙정부의 국가 운영에 좋은 동반자로서 도가 역할을 할 것이고, 시군에게는 대한민국 주권자가 생활 공간 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구성되어진 대한민국 정부가 시입니다. 사실상 웬만한 주민들은 이 시단위에서 생활 다 합니다. 애 키우죠, 수돗물 먹죠, 쓰레기 버리죠, 에너지 떼죠, 정보통신 이용하죠, 교통 이용하죠. 여기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방도 운영하죠.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논산시입니다. 논산시민에게는. 대부분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않느냐? 예. 그건 국가가 일반 교보금으로 줘야 합니다. 조세의 편익상 국가가 거둘 뿐이지, 그게 국가 돈인데 지방에다 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주권자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뭐냐? 논산시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는 도답게 일을 하는 방법이 뭐고, 도가 도답게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 범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청, 우리 3천여 우리 공직자분들과 계속 그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문화 정책이든 농업정책이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든 보건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것이 광역행정에서 취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광역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내포 신도시에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그 도서관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뭐가 달라야 되냐?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도에서 도서관 운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국가 재정이나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는 일선 시군에서 하나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도에서 좀 크게 좀 규모 있게 하나를 운영해줘 라고 이야기했던 시절에는 도가 그렇게 좀 크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 도서관 업무가 있어야지, 일반 시군의 도서관, 일반 사서와 열람실을 운영하려고 도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는 국가답게,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저는 더 좋은 나라로 갈 겁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공격수, 미들필더, 스위퍼가 각각 좀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찾아서야 합니다. 옛날 우리가 동네 축구 공 차던 것처럼 공 하나 놓고 11명이 뛰어다니는 그렇게 국가 운영은 개발도상국 시절에 국가 운영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각각의 자기의 지위와 역할에 맞추어서 각각 역할들을 개발해내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력이 좋은 친구들과 지구력이 좋은 친구들과 민첩성이 좋은 친구들이 포지션이 서로 다 다름에 따라서 자기 개발 영역이 다르듯이 운동 종목으로 치면 국가의 행정의 이 단위에 따라서 도다운 업무들을 개발해내는데 도는 계속해서 진려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도에서 지난 3년 동안 도가 계속해서 저희 업무들을 이렇게 정배내는 어떤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가 이것과 연동되어서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과제인데요. 행정혁신 또는 정부혁신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기업만 뭐 리노베이션하고 기업만 뭐 혁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바꿔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교 다닐 때의 부모 역할과 유치원 다녔을 때의 부모의 역할과 대학교 다녔을 때의 부모 역할과 시집장가하고 출가했을 때의 부모 역할이 다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맨날 물고 빨고 업어 키웠을 때의 부모 역할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좋은 부모 안 되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조직도 민간의 투자와 시장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직접적으로 차관도 일으키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은행도 운영하고 그 국가가 직접적으로 민간 투자를 대신해서 공영 투자를 했던 그 국가주도형 발전 시대의 국가 모델 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국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국가는 기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하나 개발하는 것도 사실상은 못합니다. 옛날처럼 딱 선 그어놓고 나서 가격이 얼마 받든 간에 국가가 결정한 거니까 보상금 받고 나가시오 하면 나갈 사람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영역은 다 시장의 민간들의 관계와 계약과 투자 관계 속으로 이미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가 치고 들어가서 물류센터를 내가 대신하겠다, 투자를 내가 대신해 주겠다, 개발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 그거 못합니다.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의 현재는 이 개발주도형 국가 시대의 국가 모델로부터 이미 시대는 바뀌었는데 똑같은 국가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가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하고 행정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부혁신과 행정혁신의 과제입니다. 과거의 정부혁신과 행정혁신은 부패 공직자를 바로잡고 불공정한 업무,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혁신과 행정혁신의 주된 메뉴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부혁신과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은 국가주도형 사회로부터 민과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에 정부는 어떻게 일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내부 공직자들 중에 특히 사회복지직 분들에게 아주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저 그 소식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참 좋은 정부이고 싶은데 그 어려운 국민들을 안아주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 안아준다고 안아주다 보면 아이는 보고 싶은 게 많아서 이리회 저리 하다 보면 팥뚝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안아주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을 하자는 거예요. 이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제 고민은 뭐냐면 부패를 없애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가장 핵심은 갑을관계를 좀 없애자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네가 손님이고 네가 주인이고 내가 손님이고 이 관계를 없애야 합니다. 이 관계를 없애서 주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 운영이 되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 못 풉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 농민이 생산자가 참여하지 않고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구조에 껴서 가락동 농수산물 중간 도매업자들하고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합니까? 못 얘기입니다. 핵심은 한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만 예를 드는 겁니다. 농민들이 대표 조직인 농협과 관이 함께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선거 때도 그렇고 전체 과정에서 그거 내가 해줄게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누가 해줄 수 있는 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제 것을 다 던져서 희생하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걸로는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함께 하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자고 우리가 얘기하려면 우리 정부 혁신의 핵심, 행정혁신의 핵심, 함께 주권자들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되고 우리의 조직 편제를 바꿔야 되고 우리의 일하는 시스템을 바꿔줘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관이 결정하면 민이 따라오는 시스템과 제도와 문화가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는 사실상은 모두가 손님이 되어버리고 나는 영원히 계속해서 어려운 고난과 힘도 없는 갑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옛날에 종중 땅을 물려주고 모든 고난을 물려줬던 마지가 당연히 조상묘를 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지라고 해서 재산이 더 나갑니까? 권리가 더 나갑니까? 근데 벌초 때마다 마지한테만 벌초하라고 하면 그 마지가 좋아합니까? 벌초 때마다 집안 형제에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 권한에 따라서 의무를 줘도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제들의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도 자기 변화의 틀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행정혁신의 갑을관계를 극복하고 함께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우리 공부하자는 겁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사실상은 더 문제는 내 마음에 열정이 좀 있어야 합니다. 뭔가 좀 새롭게 해보고 싶으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부모님들이 봄만 되면은 창호지도 또 바르고 가을 되면 문풍지도 새로 바르고 어항자리도 바꾸고 전축자리도 바꾸셨는데 어느 정도 나이 드시더니 그때부터는 안 하시더라고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열정의 이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사색으로부터 옵니다. 사색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많이 경험하고 읽어야 합니다. 먹어야 소화가 되죠. 유장이 먹어야 돌죠. 그러려면 독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도청에서 독서대학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한 2억 여원씩 책값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도청 우리 공직자들이 읽고 싶은 책도 저는 가능하면 직무 관련해서는 보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연수원에서 많이 하니까 가능하면 문학작품이나 인문책들을 좀 많이 읽으셔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반추해 보시고 이제 은퇴를 한 5년차 남겨신 분들은 인생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상 인생 앞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럼 은퇴하고 나서 인생을 뭔가 더 활기차게 준비하시는 분은 내일 퇴임식 전까지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계획 없이 나는 이제 은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면 공로연수 1년이 뭡니까? 한 5년 녀석 뒤에 빠집니다. 일하기 귀찮아지고. 이 열정을 우리가 먼저 갖기 위한 어떤 내부적인 끊임없는 공부와 독서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접근 방법이고, 두 번째, 함께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개 행정합니다. 왜냐면 알아야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 도지사가 결제 서류에 이건 왜 이랬나요? 라고 메모 쓴 것까지 다 좀 결제 좀 다 공개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고민을 어쨌든 간에 공유해야 된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 정책이 있는데 이 보조금 정책은 해당 분야의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걸 굳이 사줘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제가 메모를 써서 그것을 반려했으면 그거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도지사 고민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야 서로 간에 서로 뭐 때문에 그런지 좀 이해를 하죠. 안 그래 놓으면 저 사람이 우리를 좀 깐봐서 그러나? 저 사람이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만 도와주는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오해를 해요.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제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싶지 않습니다. 신뢰를 계속해서 얻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 공개를 통해서 공정성도 신뢰를 얻고 참여의 기회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를 하려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는 수시로 방을 써다 붙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쇄술이 발전하고 나서는 관보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정보통신 시대의 인쇄술이 SNS나 스마트폰까지도 이제 확장되어 있으니 이러한 규격에 맞추어서 우리의 업무의 전산화를 꾀하고 우리의 행정 전산망을 새로운 이 정보통신 환경에 맞추어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9개 과제의 총 사업 수관에 기억이 안 난다. 그 하여튼 한 137억 원가량을 써서 홈페이지, 행정결제망 시스템, 우리의 정책 포탈 시스템 메뉴, 그리고 이 모든 메뉴가 이제까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도 그냥 보여주기만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 어디를 누르더라도 누르면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구 카톡에 보낼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보낼 수 있고 이런 연동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을 죄다 지난해까지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날마다 실과별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실시간으로 공개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도청 홈페이지에 재정 공개에 세입 현황, 세출 현황을 누르면 세출 현황 누르면 오늘자 돈 나간 거. 그 오늘자 돈 나간 것이 지금 현재 사업 주식 수행자가 누구고 사업 기관이 누구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드블록 교체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까지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다 공개를 재정정보공개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통해서 가불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는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업무 전산화 과정도 좀 높여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여기 논산시 우리 공직자분들께도 CN토크로 좀 말씀을 좀 나누게 됐는데 CN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메신저를 통합했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키게 되는 행정포탈의 기본 화면을 서로 저는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방도 서로 간에 하나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방 무기명으로 털어놓으니까 자꾸 도지사를 좀 뒷담을 올려놔가지고 저도 좀 곤혹스럽긴 한데 뭐 어찌합니까? 저도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저도 단점이 있고 지적받는 거예요. 당연하지. 말을 너무 좀 뻔세 없이 했다고요? 별 수 없어요. 다양한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젊은 사람하고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어르신들 모임에 가서 이 단체 앞으로 젊은 사람들 계속 받고 싶으세요? 그렇대. 그러면 내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젊은 사람이 오는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이렇게 말을 예의 없이 싸가지 없이 하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딴에도 왜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어요. 자기 다 누구나다가 품위 있고 멋있게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자기 마음이 뭔가 들끓으니까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너 왜 말 그딴 식으로 하냐고 얘기하면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얘기하지 말란 얘기는 그러면 너 우리 모임에 오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양식에는 별로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문제제기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만 이제 숙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토론방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 내부의 소통도 좀 이렇게 더 확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분야가 전 세계 어떤 정보 분야보다도 가장 유능한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21세기 대한민국이 지난 산업화 시대를 뒤이어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시장은 각자 사이익을 위해서 뛰지만 우리 모두의 이익, 그거 한자로 표현하면 공익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직, 여기 계신 우리 관료 조직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의 이익을 지키고 계획을 세우느냐가 국가가 미래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기업들도 물론 시장의 미래를 잘 내다보면서 반도체도 투자하고 전기자동차도 투자하고 신에너지 재생사업도 투자하고 이런 기업가들의 안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기업가들 몫이라고 보고 우리 정보 분야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휘둘려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휘둘리죠. 수많은 시장의 이해관계와 이익단체로부터 휘둘리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10년 뒤 아니면 1년 뒤 아니면 5년 뒤라도 이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 어디냐를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직자로서 우리 모두의 공익을 지키는 마지막 권위를 우리 정보 부문이 다시 한번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보 부문이 그동안 무능하다, 철밥통이다, 무사한 일이다, 복지부동이다, 이런 식으로 순전히 이 정보 분야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쪽으로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저는 이 훼손시키는 공격에 대해서 정보 분야와 공직 분야는 어떻게든 제가 막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또한 역으로 치면 이제 끝으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직자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직자, 나라 운영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공직자입니다. 근데 저는 다만 여러분들과 좀 다른 건 선출된 과정을 통해서 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 과정을 통해서 공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과 행정가를 다른 거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건 저는 그 질문은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질문입니다. 다 나라 일 보자고 하는 일입니다. 나라 일 보자고 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직접 선출을 통해서 나라 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다 공직자입니다. 이 공직 분야가 어떻게 하면 시장의 많은 이해 당사자들 내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장기 이익을 지켜내고 그것을 계획할 능력을 가질 것이냐, 그렇게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유능한 부대로 만들 것이냐가 제가 지금 공직자로서 도지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혁신과 행정혁신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큰 틀 내에서 저는 3년 동안 제 업무를 수준해왔고 이러한 관점으로 농업정책을 바라보니까 그런 보조금 정책이 오를까요? 그러한 조직 육성에 대한 조직 지원책이 맞을까요? 생산, 유통, 판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들을 묶어서 삼농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지금 1년 반 동안 그 분야의 농민들하고 매달 한 번씩 1박 2일로 그냥 날을 새가면서, 뭐 날을 새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뭐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1박 2일 동안 얘기를 듣고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나 지역의 산업단지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우리가 곳곳에 다닐 때마다 확포장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왜 이렇게 확포장을 해달라고 할까? 저길 확포장해봤자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손자 손녀 타고 다니던 그 유모차 밀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그분들한테 왜 확포장이 필요하지? 왜 무엇 때문에 확포장이 필요한 걸까? 그것이 지역 발전에 정말 그게 크게 기여하는 걸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 2차선 지방도 끝에 공장이 하나씩 앉아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산업단지의 계획에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는 유치율과 개별 공장이 유치하는 유치율을 따지면 개별 입지가 지금 70%가 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당장은 개별 입지하는 게 쉽죠. 단지 계획을 해서 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이거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개별 입지를 해야만 투자의 부대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별 입지를 또 개별 공장 집행을 선호하시죠. 그러니까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고 우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개별 입지를 곳곳에 해놓고 나서 그 지방도를 4차선으로 포장해달라요.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낭비이며 그것이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들께는 편안히 걸을 수 있는 인도가 필요하고 딸딸이 다니는 경운기로가 필요한 것이지 4차로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 마을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대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해보니까 그래 그러면 도로정책을 좀 바꾸고 산업단지에 있어서도 개별 입지는 대폭 규제하고 계획 입지로 들어오게 하고 계획 입지에 따라서도 들어오는 기업이 저쪽 금산에 가보니까 주부 깻잎이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 가봤더니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농사 짓던 분이 나한테 민주당 최고위원 왔다니까 높은 사람 왔다고 막 또 오셨어.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서 무슨 농공단지라고 해서 기업 와서 처음엔 좋아했는데 저 색깔만 나와가지고 내 청정 추부깻잎에 대해 이미지 베리니까 저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산업단지의 기업 투자들도 지역의 농업이라는 또 다른 산업과의 조화와 관계 속에서 기업 투자를 또 결정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 심의 및 충청남도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심의 요건들을 몇 개를 더 늘렸습니다. 요건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정들을 좀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런 모든 고민들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도는 도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새로운 시대의 정부답게 이 고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출발은 나는 나답게 인생 살고 싶으니까 더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 이 인생의 고민은 어디서부터 오냐? 자기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냐? 부모님이 따뜻한 우리를 안아줬던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 사랑의 불길을 안 끊으려면 독서를 통해서 자꾸 자기 마음을 대표해야 합니다. 독서를 다시 한 번 더 권장드리고 하여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도정을 3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도정보고를 대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해 내포신도시 도청 이전 사업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장애도 있고 돈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직도 대전 선화동에 있는 구 도청사는 제가 잔금도 아직 못 받고 이사를 가가지고 앞뒤가 지금 아주 쪼입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잘 이사를 마무리하고 내포시대에서 또 다른 또 충청남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도민들의 응원과 힘의 결집을 모아내고 있다는 보고 말씀 올립니다. 우리 충남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논산시 공직자 여러분 어떤 도지사로서 저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같이 좀 서로 공유했으면 해서 저의 고민을 이렇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